겨울방학 기간이죠. 방학 전에 만들었던 생활계획표는 과연 잘 지키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출날씨 탓에 집안에만 있다 보니 게을러지기 쉬운 겨울방학, 더 즐겁게 보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 바깥 활동을 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죠. 겨울방학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이 겨울 어떻게 하면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긴 겨울방학, 도대체 뭘 하면서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이시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 겨울방학을 아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찾아온 곳은 강릉시 초당동에 위치한 녹색도시체험센터 이젠. 작년 3월에 개관한 이곳에서는 사시사철 다양한 환경체험을 할 수 있다는데요. 태양광 판넬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와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열 에너지라고 있어요. 땅속 깊은 곳에 배관을 설치하여서 얻어지는 에너지, 그리고 세 마침 번째는 오늘은 어린이집 친구들이 환경체험을 하러 이곳을 방문했네요. 풍력 발전기, 세 가지 에너지를 통해서 저희 센터의 모든 에너지를 이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호기심 가득 똘망똘망한 눈으로 센터 설명부터 듣습니다. 이곳은 태양광이나 지열 등 다양한 녹색 기술을 적용해 만든 탄소 제로 건물인데요. 이곳에서 오늘 어떤 체험들을 하게 될까요? 네, 이제 아이들과 함께 전기버스 초록이를 타고 김시습 박물관으로 이동을 할 텐데요. 초록이 일단 이름도 예쁘고요. 모양도 동글동글 예쁘게 생겼죠. 그리고 전기로 가는 버스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 타보거든요. 전기로 움직이는 버스 과연 어떨지 저도 궁금한데요. 아이들과 함께 가볼게요. 얘들아! 초록이 버스 탈까요, 이제? 네! 출발할까요? 자, 출발! 가자! 이곳에서는 초록이를 타고 월별로 테마가 있는 여행을 떠날 수 있는데요. 1월에는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금호신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록이는 친환경 전기버스인데요. 1회 20분 충전에 80km를 주행할 수 있고요. 최고 속도는 100km/h라고 하네요. 게다가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하니 앞으로 초록이 버스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죠. 초록이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김시습 기념관입니다. 여기는 최초의 한문소설 금오신화를 쓴 김시습 기념관이에요. 최초의 한문소설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였던 김시습. 강릉은 그의 관향이고 외가가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유란 생활을 할 때도 강릉을 찾는 등 강릉과 인연이 깊습니다. 이번엔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감상. 금오신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인데요.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 장정, 남연부주지 등 여러 편의 단편소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애니메이션으로 보니까 쉽고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겠죠. 네, 여기 녹색체험센터에 오시면요. 녹색 도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체험들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여기 딱 들어오자마자 저는 딱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핑크색, 분홍색 예쁜 꽃도 있고요. 초록색 잎도 잘 자라고 있는데요. 예쁜 꽃인가 했더니 이게 관상용 딸기라고 합니다. 이곳에 오면요. 사계절 내내 이렇게 예쁜 꽃과 딸기를 열매 맺는 이 관상용 딸기를 보실 수도 있고요. 또 화분에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까지 즐길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 녹색 도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체험들을 즐길 수 있는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죠. 요즘 이곳에서는 관상용 딸기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빨갛게 자라는 딸기를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는데요. 이 딸기를 이용한 체험도 가능합니다. 화분에다가 내가 멋진 그림도 그리고 멋진 글도 쓰고 해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흙 있죠? 흙을 담아서 우리가 이제 딸기를 오늘 넣어가지고 갈 건데 한뼘 정원 프로젝트 친환경 딸기 화분 만들기 체험. 먼저 화분을 예쁘게 꾸며야겠죠. 관상용 딸기인 관아는 사계절 내내 분홍색 꽃이 피고요. 탐스러운 딸기 열매까지 맺는데요. 아이들도 좋아하는 과일인 딸기, 작은 화분으로 담아가 보면 어떨까요? 바다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새우, 불가, 자리, 돌고래,
고래, 갈매기, 물고기, 조개, 문어, 오징어. 자, 얘가 여기 안에 이 토양에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해 만든 퇴비가 들어간다는 건데요. 아이들은 직접 화분을 만들면서 예쁜 딸기도 얻고 환경보호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도 배웁니다. 멋진 화분을 만든 우리 어린이 정말 예쁘죠? 선생님 오늘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녹색 체험센터에 오셨잖아요. 어떻게 찾아오게 되신 거예요? 저희가 겨울 동안에는 아이들이 바깥놀이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실내에서 하기에 체험하기 좋은 곳이라고 소개받아서 친구들하고 오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기 전에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누기 할 때도 이제 녹색 에너지라고 아이들이 듣기만 했지만 와서 직접 체험해 보고 하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잘 알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이번엔 소이 캔들 만들기 시간. 먼저 유리병을 예쁘게 꾸미는데요. 친환경 천연 양초인 소이 캔들은 요즘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인기가 많죠. 아이들이 꾸민 양초도 알록달록 정말 예쁘네요. 생활 속에서 무심코 버려지는 자원들 조금만 둘러보고 손길이 더한다면 이렇게 멋진 생활 소품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이들도 이곳에서 자연과 환경에 대해 배우고 느꼈겠죠. 천연 재료, 그러니까 콩에서 추출된 성분으로 만들어진 100% 천연 양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꾸민 다음에 그거를 이제 집에 가서 태워 봄으로써 그 안에 이제 어떤 자연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유해 성분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친환경적인 체험입니다. 풍력, 태양력, 지열 등 이곳에서는 청정 에너지를 배우고 친환경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중학교 친구들이 겨울방학을 맞아 녹색 체험을 하러 왔습니다. 먼저 환경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는데요.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곰들의 먹이 활동이 어려워지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감상합니다. 책지를 하나씩 나눠줬는데 거기서 이제 받았던 어떤 감동이나 아니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약속들 뭐 한두 가지도 괜찮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글로 적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환경 다큐멘터리를 감상한 후에는 감상문을 써봐야겠죠. 지구별에게 편지를 써보는데요. 다큐멘터리를 보며 느낀 점들을 한 글자씩 진지하게 써내려가는 친구들. 과연 어떤 걸 느꼈을지 들어볼까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인 지구를 별 생각 없이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며 자전거 타거나 대중교통, 버스 타거나 걸어 다니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하고 두 번째는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로 다니고 세 번째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네 번째는 종이를 아껴 쓰고 다섯 번째는 나무나 꽃을 함부로 꺾지 말자라고 썼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 파괴되는 생태계, 우리 모두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고 일회용 사용은 줄입시다. 제가 생각한 거는 지구의 생태계가 파괴되면은 돌아서 인간에게 불이익을 선사한다고 생각해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다큐나 자연에 대한 건 보게 되면 실감이 나지 않는다. 말로는 심각해진다고 말하지만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는 자각하고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자연을 위해 나는 과연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생활 수칙만으로도 우리 지구는 좀 더 푸르게 변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느꼈던 생각들 잊지 말고 꼭 실천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는 커피 찌꺼기로 그림 그리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집에서 이 커피를 자주 마셔서 이 찌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버렸었는데 이곳에서는 이 찌꺼기를 가지고 또 멋진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어떤 그림이 완성될지 저도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생활 쓰레기가 멋진 예술 작품으로 변신했습니다. 커피 찌꺼기를 이용해 그림 그리기 시간. 향긋한 커피 향기 속에서 과연 어떤 작품들이 탄생할지 궁금한데요. 짜잔!
짜자잔! 네, 저도 완성을 했습니다. 커피 찌꺼기로 만들었는데 향기도 좋은 향기가 나고요. 저는 일단 아까 탔던 전기버스 초록이를 그렸거든요. 딱 봐도 초록이 같죠? 초록이. 네. 오늘 전기버스도 타고 이렇게 재활용품을 가지고 또 만들기도 하고 작품도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지구를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무심코 버렸던 생활 쓰레기들, 이제부턴 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커피 찌꺼기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면서 아이들은 재활용 방법을 터득하고 생활 쓰레기를 줄이는 노하우까지 배워갑니다. 저희가 이제 그 3월 말에, 이제 2014년 3월 말에 이제 오픈을 해서 이제 본격 운영이 들어갔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그 기반을 닦아놨다고 하면 이제 2015년도에 들어서는 우리 이렇게 시민들께서 가족 단위로 이렇게 숙박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가족 단위 그 1박 2일 정도의 그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저희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공개 모집을 할 텐데요. 그 가족 단위로 한 10가족 정도 이렇게 선별을 해서 1박 2일 과정으로 전 가족이 같이 숙박을 하시면서 에너지 관련 체험 행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게을러지기 쉬운 방학, 의미 있게 보내면 어떨까요?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녹색도시 체험센터 이젠에서는 자연의 소중함도 배우고 즐거운 추억도 만들 수 있는데요. 올겨울 녹색체험과 함께 즐거운 방학 보내세요. 재밌고 유익한 체험을 하면서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녹색도시 체험센터 이젠에서는 에너지 다이어리 만들기, 기후변화와 에너지 교실, 풍력발전기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강릉 녹색도시 체험센터 이젠으로 문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 예고 전해드립니다. 원주 역사박물관 전통문화교실의 수강생들이 한 해 동안 배우고 익힌 솜씨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작품은 바자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등 나눔이 있는 훈훈한 현장을 찾아봅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 백리 화천 창작 썰매 콘테스트가 열렸습니다. 기발하고 재미있는 썰매들이 총출동했다는데 화천 창작 썰매 콘테스트의 뜨거운 열기 소개합니다. 오장춘 박사의 수제자인 장재진 박사가 분재농원으로 가꾸던 곳이 지금은 60세 이하는 출입할 수 없는 전통 찻집으로 바뀌었습니다. 7080의 추억들이 솔솔 피어나는 곳 동해시 송정동의 아주 특별한 전통 찻집을 찾아봤습니다. 횟감부터 불고기까지 잔치 음식 한 상을 차려 어르신들께 대접하는 훈훈한 현장, 강릉시 강남동 생활개선의 회원들의 사랑 나눔 소개합니다. 위급 상황에 필요한 긴급 전화번호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어 온 긴급 전화번호의 종류가 무려 20여 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번호들이 간단해진다는 것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범죄 신고는 112, 재난, 화재, 응급 시고는 119, 생활, 민원 상담은 110으로 하시면 됩니다. 통폐합이 되더라도 세분화된 기존 번호는 없애지 않고 통합된 번호로 연결되고요. 일상생활과 다소 거리가 있는 번호들은 통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하죠. 앞으로는 119, 112, 110만 잘 기억하셨다가 위급 상황 시 바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